항복 70년이면서 또 분단 70년을 맞는 그러한 해입니다. 이제 분단의 아픔도 종식시켜야 될 그러한 때가 되어졌다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 통일의 책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혼자 통일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소중한 민족적 과제인 통일의 문제는 8천만 민족성원 모두가 내 자신이 일로 생각하고 다 함께 참여해서 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바로 우리 민족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헌법은 바로 대통령의 책무라고 하는 그러한 조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종단 전부 자리를 함께해서 통일의 미래상을 얘기해보는 이러한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통일의 문제는 여야 정파를 넘어서 그리고 또 종교를 넘어서 바로 하나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실천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새 북한의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우려스럽고 또 참담한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들리라고 생각합니다. 핵개발 여전히 추진을 하면서 이제는 잠수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러한 실험까지도 성공했다고 하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김정은 정권의 실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 보도를 보면은 군의 제2인자인 인민무력부장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 절차도 없이 고사포로 처형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고,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실세들 한 70여 명 이상을 지난 1년 사이에 처형했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참담하고 걱정되는 그러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보를 철저하게 하면서 같은 동포인 2,500만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 우리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다짐을 해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처음으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한반도 통일을 하고자 하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그리고 탈북자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던 그러한 부분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러한 안보 불안 상황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북한의 비위를 거슬려서 휴전선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동안의 실적조차도 다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 북한 문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잘 알면서도 감히 거론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권의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인권 회복이야말로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 하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데 그 이상 이것을 우리가 묻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또 더불어서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자신감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준 것이라고 그렇게도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에는 종교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어떠한 신이 됐든 신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심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2,500만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함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 문제가 정파를 뛰어넘어서 또 종파를 뛰어넘어서 온 민족이 함께 해결해야 나가야 될 과제임을 바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8천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뜻있는 모임이라고 토론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각 종단의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북한 문제 또 통일의 미래 문제 또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에 이질화된 남북 민족을 하나로 통합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이견을 수렴을 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통일을 위한 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서 통일을 위한 큰 힘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특히 열정을 가지고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개인이나 단체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좌절을 맛볼 때마다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달라도 너무 달라진 남북의 주민들,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에서 너무도 다른 남북의 주민들을 하나로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와 구루들을 모시고 답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가 많이 모아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 민족화해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기현 주교입니다. 금년도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남북관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 그리고 오늘 이 대토론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저에게는 너무도 좋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8천만이 행복한 통일 한국. 과연 우리가 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사실은 조금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8천만 우리 모두의 미래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천주교에서도 이제는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저희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는 민족화해위원회를 만들었고 20년 전부터 대북인도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어서 평양 장충성당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남과 북 사이에는 8천만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 힘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종교계가 머리를 맞대고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또 우리 사회에 재현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지난 70년간 우리 종교계는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두 가지 말을 잠시 서두에 좀 전할까 싶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 경험에 비춰볼 때에 한국의 통일 논의에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을 지속적으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단일 언어, 단일 역사에 기반을 둔 문화 공동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된 것 같고, 대체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모였는데 전 통일 대통령처럼 좀 젊은 세대로 앞으로 통일 논의가 계속해서 전이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신비롭게도 금년도 1월 1일 임진각에서 한국교회 연합으로 통일 기도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의 월요 촛불 기도회 정신을 본받아서 월요 통일 기도회가 한신대학 캠퍼스에서 신학생들이, 또 명성교에서는 교인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의식 있는 교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모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통일 준비가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금년부터는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정의와 평화운동은 복음의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에 한반도 평화통일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8.15 광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이 민족에게 선물로 주어지듯이 통일 또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그릇을 지금부터 더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세계 평화와 직결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 평화 통일 토론을 통해서 이런 통일의 논의와 움직임이 봉합불처럼 타올라서 꽉 닫힌 남북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화해, 협력으로
한반도 통일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5년 이 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된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평화통일대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 것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는 분명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 시대를 여는 전환점도 될 것입니다. 역사가 이 자리를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혜가 모이면 8천만이 행복한 통일 한국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지상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유 없는 통일이라면, 민주 없는 통일이라면, 평화 없는 통일이라면, 행복 없는 통일이라면 진정한 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소원은 자유가 있는, 평화가 있는, 민주가 있는 통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통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공산당이 꿈꾸는 무력 통일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의 흡수 통일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무력 통일은 또다시 한반도를 미중로 일의 격돌지로 만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최첨단 무기의 실험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핵무기가 쓰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죽자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무력 통일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남북 종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경제력의 흡수 통일도 통일의 방법으로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떠나서 민족 간의 한과 앙금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6.25라는 동족상전의 비극까지 있어서 남북 서로 간의 상처와 대립이 크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붕괴하면 한반도에 개발 공산이 크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것은 군사적 우획으로 그들이 느낄지도 모릅니다. 흡수 통일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부담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의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 화해,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쟁 없는 평화, 갈등 없는 화해, 분열 없는 협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 화해, 협력의 통일을 이루는 방법은 상호 협력, 화해, 평화의 단계를 밟는 것이라고 봅니다. 협력의 단계에서 화해 단계로, 화해 단계에서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분단 70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한 민족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질감이 너무 큽니다. 민족 분단 상태인 것입니다.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단계가 협력이라고 봅니다.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이 많아지고 교류의 장을 넘어서 민족 동질성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 국민 간의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화해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적대 정책을 버리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정치, 군사적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평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평화통일 헌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길이 열리면 통일은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의 바람도 행복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기조 중 하나도 국민 행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꿈을 꿉니다. 인류 구원, 인류 행복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이 8천만의 행복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행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제2차 평화통일 대토론회의 터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한 번 행복과 평화의 대로를 열어갔으면 합니다. 인류 행복과 인류 평화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